자, 두 번째 시는 200의 시입니다. 200의 시. 징예스라고 합니다. 징예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밤에 뭔가를 그리워하다. 징예스가 되겠습니다. 이 징예스라고 하는 이 시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가 편찬한 시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역대 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는 시인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고, 그리고 남긴 시의 작품만 하더라도 약 한 수천만의 수에 달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0이라든지 200은 자기 생애에 약 한 1500수의 시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200이 왜 200이냐 그러면 중국에서 그만큼 시선이라고 하죠. 시선. 왜냐하면 인간의 경지가 아니고 완전히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을 보게 되면 사실 그 200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한국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에 실렸던 적이 많습니다. 이 시가. 그래서 징예스, 여기 보면 이 징예스라는 시가 중국의 역대 수백, 수천 수 가운데서 중국에서 랭킹 1위를 한번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첫 번째 시,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는 바로 200이 쓴 징예스입니다. 정야사. 참, 시 내용을 한번 볼까요?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자, 글자로 보면 5원절구를 해가지고 5원으로 해서 4개의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간단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유치원 가보면 애들이 곰 3마리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뽀로로, 뽀롱뽀롱 뽀롱뽀롱 뽀로로. 전부 다 이 노래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5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 시를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징예스 이 시는 마치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곰 3마리와 똑같이 정도로 중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5살만 되면 중국에서는 바로 이 시를 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가 왜 중국의 최고의 시가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보면 너무나 간단해서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床前明月光,床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침대라는 소리죠. 床前明月光, 침대 앞에는 밝은 달빛이 비추니 疑是地相霜, 마치 땅 위에 하얀 서리가 내린 것 같구나. 举头望明月, 고개 들어 밝은 달을 쳐다보니 低头思故乡, 나도 모르게 고향 생각에 고개를 떨구네. 자, 한글로 해석해보면 이 도대체 지금 무슨 시야? 이건 나도 짓겠네. 이렇게
간단한 시가 뭐 어떻게 해서 중국의 최고의 시가 되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시가 정말 중국에서 최고의 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이 오원절구라 하면 절구라 하면 네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원절구니까 20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구, 그러니까 20글자밖에 되지 않는 이 시에서는 똑같은 글자를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자가 그렇게 많은데 20글자만 가지고 시를 짓는데 똑같은 글자를 쓰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로 보면 금기입니다. 금기. 왜? 다른 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시는 첫째, 황첸明月光 明月가 나왔죠. 다음 밑에 쥐토왕明月 또明月가 나왔습니다.明月가 두 번이나 나왔죠. 명자 두 번, 외자 두 번, 그죠? 그리고 쥐토 할 때 머리 고개 들어, 그리고 옆에는 띠토 고개 숙여 이 말이죠. 터자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민, 터 세 글자나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원절구에 있어서 똑같은 글자가 세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 금기상을 200은 벌써 깨버린 겁니다. 하지만 민회 그리고 쥐토, 디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 이래 마침 회오리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운이 돈다 그럴까요? 아무튼 마침 이렇게 한자 위에 옥구슬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똑같은 음이 한번 되돌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0은 집을 떠나서 전국 각지에 유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200이 고향을 던지고 타지에서 이렇게 유랑할 때, 객지에서 이제 유랑할 때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 그리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추석이 다가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석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중국이나 한국이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원이라고 하죠. 단원. 그래서 대단원에 막을 내리다 하면 이 대단원은 마침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보면 피자 조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식구가 모두 모이는 걸 갖다가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보면 연극이 끝나고 나면 출연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인사를 하죠. 그럼 그게 바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다 이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침 피자 조각처럼 가족 할아버지는 뭐 고향에 사시고 그리고 큰 아들은 서울에 살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제주에 살고 혹은 뭐 큰 딸은 뭐 강원도에 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족이 어떻게 보면 피자 조각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보통 추석이 되게 되면 명절이 되게 되면 전부 다 고향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한 조각의 피자가 없어도 대단원이 안 되겠죠. 그죠? 왜? 가족은 전부 다 왔는데 큰아들이 안 왔어요. 그럼 피자 조각이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때는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혹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이는 거다. 그래서 단원절이라고 합니다.团圆节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200은 객지에 있습니다. 이 객지에 있는데 우리도 타향살이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고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은 타향에서 지금 머무는데 고향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고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객지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더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한 11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대만에서 유학할 때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추석하고 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가 되니까 중국 학생들 전부 다 집으로 다 가죠. 하지만 저는 외국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추석이 되게 되면 가족, 부모라든지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추석이나 혹은 구정 때가 되면 외국 생활에 있어서 고향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잊는 방법은 무조건 일찍 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석 전날 추석이다 그러면 막 일찍 저녁에 자버리는 겁니다. 자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추석이 지나면 고향 생각이 덜 나거든요. 그래서 객지에서 고향 못 가는 사람은 보통 명절 때가 되면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찬가지죠.床前明月光이라고 했습니다. 이시地相霜.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앞에床前은 침상 앞에 침상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明月, 위에는 달입니다. 하지만明月 하면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밝은 달 하면은 보름달이 되겠죠. 그래서 잠자려고 침상에 누웠는데 보름달 달빛이 나를 막 비추고 깨워서 잠을 못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 달을 보면 우리는 추석에 누구나 보면 저 달을 보면 그리운 사람이 얼굴처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명절이니까 추석이니까 일찍 자려고 했는데 저 보름달이 막 환하게 이렇게 창가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은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오죠. 아무래도 고향 생각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도 되는데 달빛이 탁 비추니까 마침 그 달빛이 마침 200의 부모님이 200아 너 잘 있니? 혹은 200의 부인이 여보 당신 지금 객지 생활하는데 오래됐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요? 혹은 자식이 아빠 지금 어디서 계세요? 오늘 추석인데 뭐 식사나 잘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그 달빛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비춰서 자기를 잠깨웠다 이겁니다. 자기도 외면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달빛은 가족의 얼굴처럼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이실띠상霜.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나와서 집 앞에 있는 정원으로 나온 겁니다. 정원으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실띠상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땅 위에 하얀 서리가 내린 것 같구나. 그래서 달빛이 굉장히 밝으면 아무래도 깊은 밤에 달빛이 굉장히 밝으면 그 달빛이 온 땅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는데 마치 서리가 내린 것 같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외로움을 표현한 것도 있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明月라고 했습니다.明月는 보름달이라고 했죠. 보름달. 위에는 달.
민회 보름달입니다. 그 뒤에는 이시, 띠, 샹, 수왕자가 나왔습니다. 수왕은 뭡니까? 가을에 서리가 내린 것 같구나. 자, 그럼 민회와 그리고 수왕, 가을, 서리, 상자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추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석.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표현도 안 되지만 그 안에 내면에 오늘은 추석이라는 것을 민회와 수왕자 연결됨으로 해서 추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은 잠 못 이루어 가지고 집에서 침상에서 자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밝은 달빛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쪼이면서 깨우는 겁니다. 마치 가족들이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그래서 이샹 수왕 하니까 그래서 200은 잠 못 이루고 이제 정원으로 나왔죠. 응? 그러고 보니까 땅에는 온 땅에 서리가 내린 것 같구나.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달 쥐头하면은 고개 들어서 왕 바라보다 이겁니다. 왕 명예 저 달을 고개 들어 저 달을 바라보다. 그리고 띠头쓰구샹 나도 몰래 고개가 떨어지면서 고향 생각나네 라는 얼굴입니다. 여기서 보면 쥐도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저 달을 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저 달을 보면 저 달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은 아버지가 야 이배가 너 잘 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 잘 있어요 라고 답신을 했는데 그 답신은 아버지한테 안 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이 여보 당신 객지에서 굶지 않고 잘 있어 하면 여보 걱정 마요 나 지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의 답변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모나 아내나 그리고 가족들이 알고 있다면 마음이 좀 편할 건데 여보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고향 가족한테 그 답변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그래도 잘 있는데 가족들은 자나깨나 내 걱정 때문에 저 달을 보고 나를 걱정할까봐 우리도 똑같이 저 달을 보면서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달은 예를 들어서 저 달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고향까지는 해봐야 몇천 리길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수십만 킬로나 떨어진 저 달도 보이는데 고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큰 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고향을 떠나서 수천 리길이죠. 수천 리길을 보면 산도 있고 물이 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 달은 고향의 거리보다 수천 배 많은데도 나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고향은 바라볼 수 없는 그는 심경에서 저절로 눈물이 떨어지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띠头四故乡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면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举头望明月 低头思故乡 고개 숙여 고향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 때 고향 생각 그리고 타지에 나와서 고생할 때 항상 보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이런 마음을 굉장히 농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징예스 202선 이 징예스는 중국 역대 모든 시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최고로 선정된 것이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보이지 않지만 글자 하나하나마다의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내한돼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시를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징예스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2, 3으로 끊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床前이明月光 이런 식으로. 다음 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 학생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 10번만 읽게 되면 금방 이 시는 다 외워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자, 다음 200의 또 다른 품격을 갖춘 위제윤 세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제윤이라고 하면 옥계단의 원한이라는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위제윤 이건 옛날에 악부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옛날에 궁녀들의 원한을 이렇게 나타낸 악부시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호탕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시에 보면은 마침 천지를 갖다가 다 휘젓는 마침 산을 갖다가 흔들어서 마침 붓처럼 사용하고 그리고 펼치는 것은 만리장통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200시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역대 중국 사람들 중에서 시라고 하면 가장 호탕하고 호방하고 그리고 천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 문장 속에 다 집어넣는 거대한 기상은 최고로 보면은 바로 200시입니다. 하지만 이 200시는 여성적인 표현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시 가운데서 굉장히 드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00은 굉장히 남자의 기상이 있고 한데 참 여성적인 묘사로 여성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00시 가운데서 또 하나의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제성白鹿 예조 친 루어와 루어와라고 하는 명주로 만든 버선을 이야기합니다. 루어라고 하는 것은 명주 와는 양말이죠. 그러니까 버선이죠. 却下水晶帘 玲珑 望秋月 玲珑이라는 것은 밝은 모습. 그래서 영롱하다 할 때 영롱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정발로 한기를 막아 주었으나 감상에 젖어
적게 하는 밝은 달빛은 여전히 감출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악부의 위제 위에는 원래 궁궐에 갇힌 궁녀의 한을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지에 하면 계단도 옥계단이 루어와 버선도 어떻게 보면 루어와라고 했으니까 명주 굉장히 비싼 거죠. 루어와. 그리고 최샤 수이징면 수정으로 만든 발입니다. 그죠? 그 발. 어떻게 보면 참 이 여자가 사는 곳은 계단도 옥계단이고 옥으로 만든 계단이고 그리고 신고 있는 버선도 명주 신발이고 그리고 한기를 막는 이 발도 수정으로 만든 발이라는 뜻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후궁 중에서도 빈비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아무래도 빈비가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자기가 거처하는데 하지만 임금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이 화려함도 어떻게 보면 더더욱 고독해지고 더더욱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귀한 생활과 공한 마음은 풍자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비록 원화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원한의 뜻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제 성발루 이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제 성발루라고 했습니다. 옥계단에는 흰 서리가 하얀 서리가 솟아오르고 위제 성발루라고 했습니다. 예저 칠루어와 밤 깊은 이 이슬이 버선을 적셔 들어오는구나. 최샤 수이징년 한계가 설어서 방으로 물러나 수정발을 내려놓고서 링롱왕秋月 수정발에 비치는 우수에 젖은 영롱한 가을달을 바라보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백은 이 시를 굉장히 의인화 용법으로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을 많이 썼습니다. 계단도 옥계단이고 그리고 비단 버선 그리고 수정발 그리고 영롱 영롱하다 전부 다 이 화려하고 굉장히 빛나고 그리고 호사스러운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빈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녀죠. 빈비가 왕을 기다리는데 이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항상 자기 거처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고 이 기다림 속에서 그래서 근데 임금이 몇 개월 거의 몇 년 동안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비는 아무래도 임금은 보고 싶지만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여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제 성발루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빈비가 틀림 처음에는 방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계단입니다. 아무래도 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옥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옥계단은 위제 성발루라고 했을 때 옥계단의 계단을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임금이 올지 모르니까 그 바깥쪽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옥계단의 성발루라고 했습니다. 하얀 서리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방 안에서 옥계단을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 보고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계단에
오후 시간대가 되고 나중에 황혼 무렵이 되고 이제 저녁이 되어 가니까 옥계단에서 있을 방울들이 맺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낮부터 황혼, 저녁 시간까지 그 계단만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위제 성발루라고 했거든요. 옥계단에서는 흰서리가 솟아오르고 흰서리가 없을 때부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맺혀가지고 있는 그 장시간 동안을 방에서 계단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제 성발루라고 했습니다. 마침 옥계단에서 하얀 서리가 송골송골 솟아 맺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바깥을 아주 오랫동안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저 친로와 그럼 저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 아무래도 또 지금 올까, 지금 임금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갈망에서 앉아서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저 이제 밤이 깊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옥계단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고개 빼고 이제 오늘 오시나 안 오시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나가서 계단에 서서 멀리 이제 오시나 안 오시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저 친로와 하니까 비단버선을 신고 계단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가 시간이 오래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저 그러니까 밤이 깊으니 친은 침투하다 이 말입니다. 로와 그러다 보니까 참 밤이 깊으니 그 이슬이 버선을 그러니까 자기가 신은 명주 버선을 적셔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한기를 느끼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주인공이 방에서 오랫동안 계단 쪽을 응시하고 그리고 저녁이 깊어서 밖에 동안 오래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밤이 깊으니 이슬이 무명 버선을 뚫고 이제 발바닥을 차갑게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오랜 시간을 목 빼고 기다렸다 이겁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예저 친로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슬방울들이 명주 신발 안으로 스며들어서 한기를 느꼈다 이 말입니다. 최샤, 최는 뭡니까? 최는 물러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기가 느껴서 물러서서 최샤 방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다음 수이징리엔 이제 수정발이죠. 수정발을 내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추우니까 한기를 막기 위해서. 링롱 왕초회 이 초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을달이죠, 그죠? 가을. 자 보면 하늘에는 이 보름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정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달빛이 수정발을 뚫고 달빛이 아무래도 수정발이기 때문에 투명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 보름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링롱 왕초회 영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보름달은 어떻게 보면 임금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발을 통해서 비치는 보름달은 주위가 흐릿흐릿합니다. 그죠? 마침 이렇게. 왜냐하면 수정발은 거울처럼 비슷해가지고 수정으로 됐으니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름달이 밖에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이제 빛나게 영롱하게 보입니다. 아른하게. 그래서 마침 너무나 오랫동안 임금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 심지어는 임금의 얼굴도 아른거리네. 임금의 얼굴 모습조차도 있겠네. 이런 표현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영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롱왕초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정발에 비친 보름달을 보면서
임금의 그리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제 성발루 의인화 용법을 썼습니다. 그죠? 옥계단에서는 하얀 이슬이 생겨나고 이렇게 성 그리고 예조 친로와 친하면은 침투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슬이 명주로 만든 버선을 뚫고 발가락을 이렇게 차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이라는 용법을 썼습니다. 침투하다. 최샤 수이징련 링롱왕秋月 참 어떻게 보면 옥계단이 색채도 어떻게 보면 많이 썼습니다. 빨루 하얀 이슬 그리고 루어와 명주 버섯 그리고 수이징련 수정발 링롱 굉장히 화려하고 영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비록 원한은 쓰여 있지 않지만 참 어떻게 보면 깊은 궁녀의 원한이 감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지의 성발루 예조 친로와 최下水晶莲 玲珑望秋月 여기서 보면 212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제 성발루 예조 친로와 최下水晶莲 玲珑望秋月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200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이 임금을 기다리는 그런 그 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묘사한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내면의 마음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을 강렬한 이런 그 화려한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은 더더욱 쓸쓸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인공이 낮부터 저녁까지 방에 있다가 계단을 바라보다가 계단에 서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물러서서 다시 수정발을 내리고 수정발을 통해서 비추는 보름달을 임금의 얼굴로 이렇게 영롱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심지어는 얼굴조차도 까먹겠네 라는 표현은 이게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200은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궁녀의 그런 원한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제 성발루 예조 친로와 최下水晶莲 玲珑望秋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번, 5번 두 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번과 5번을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朝发白帝城과 그리고 月下独坐 월하 독자 제일 유명한 200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학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재본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중어중문과 조교실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 수업 시간에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건수에 맞게끔 제가 재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점심때쯤이나 오후쯤이나 조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과 뒤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미리 학생 여러분께서는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수업을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 마치 면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본을 다 해놓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